상의의 로그, 비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의의 비로그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사셨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12번째 책이었던 쉬 하오이 박사님의 지금 나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이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얼룩 효과와 첨가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얼룩 효과는 타고난 얼룩을 이해하여 그리고 인정하여 내 자신이 조금 더 특별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타고난 얼룩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그 타고난 얼룩조차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때가 온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첨가물 효과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첨가물을 넣었는지에 따라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그리고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떠한 첨가물을 주로 들이붓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나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이 책 지금 나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34가지 심리 효과 중 이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이별 효과. 이별 효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별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인가? 그런 심리 효과? 이별 통해서 뭘 얻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에서 말하는 이별 효과에 대한 정의, 이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111쪽 내용이고요. 이별 효과란 상실 위기가 오면 상대의 소중함을 느끼다가 위기가 사라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다.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챕터가 시작되기 전에 나와 있는 글이 있거든요. 이 글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인스타그램 상의 로그 계정에도 올렸었던 내용인데 읽어드릴게요. 102쪽 내용이고요. 나는 당신이 늘 곁에 있으리라 착각했죠. 그래서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이별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사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 상실을 두려워하며 당신을 소중하게 대할 도리도 없죠. 어쩌면 난 아직 당신에게 화가 나 있나 봐요. 화를 내면서 동시에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나 봐요. 이 부분을 보자마자 딱 하고 떠올려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 떠올려지나요? 물론 떠올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려졌어요.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고 늘 든든하게 내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부모님, 우리 부모님. 네. 첫 문장에 나는 당신이 늘 곁에 있으리라 착각했죠. 이 문장처럼 저 역시도 착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한한 삶을 살고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경험하고 이제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려졌던 것 같아요. 특히 그때 가서야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 상실을 두려워하며 당신을 소중하게 대할 도리도 없죠라는 이 부분은 정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개인적인 뭐 업무 혹은 우정, 연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이유로 잊고 사는 거죠. 참 못됐죠. 네. 그래서 참 이 이별 효과라는 부분에 이 글귀가 이 글이 정말 제 마음을 좀 씁쓸하게 마음을 좀 아프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별 효과의 사례는 쉬하오이 박사님과 박사님의 어머님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이 사례를 읽으면서 정말 뜨끔하기도 했었고요. 울컥하기도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쉬하오이 박사님이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맞이했고 반드시 그 학기 내에 논문을 끝내야 되는 시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니 풀타임 근무를 하고 어린 첫째도 챙겨야 하는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읽어도 굉장히 답답하고 조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어머님도 일을 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박사님이 딸이잖아요. 그러니 걱정되니 수시로 휴가를 내서 박사님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일이 벌어집니다. 여느 때처럼 어머님은 청소를 하고 계셨고 박사님은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어머님께 엄마 이제 내가 할게 좀 쉬어 이렇게 휴식을 권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대답만 하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곳저곳으로 청소기를 끌고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 내가 할게 이제 좀 쉬어. 그랬더니 어머니 또 대답만 하고 그러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청소기를 끌고 또 청소를 하시고 이거 몇 번씩 반복되니까 박사님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할게 했는데 엄마는 대답만 하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청소하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박사님이 이상하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엄마! 하고 어머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청소기를 끌고 돌아보면서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는 거예요. 박사님은 굉장히 놀라서 엄마 왜 그래? 나 임신해서 힘들다고 엄마가 도와주러 온 거잖아. 하며 어머님을 이렇게 살핀 거예요. 어머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 임신했니? 아이고 잘됐다 하고 이렇게 기뻐하셨답니다. 마치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조차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 임신했니? 아이고 잘됐다. 마치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어머님은 반복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읽는데 굉장히 울컥했던 거 있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편찮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막 떠올려지면서 이 박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거 이런 것들 이러한 감정들이 저 역시도 떠올려지더라고요. 나의 소중한 사람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사람이 기억을 잃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억을 잃어가는 거, 그 시점, 그 초기를 내가 딱 알아차렸다면 저는 그런 표현 있죠. 억장이 무너진다. 그 감정, 그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슈아오이 박사님도 5만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들었고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진료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신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전 정말 못된 딸이에요. 제발 엄마를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를 잊게 만들지 마세요. 엄마를 낫게 해주시면 앞으로는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요. 라고요. 저 역시도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만 제발 도와주세요. 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단기 기억 장애였으며 원인을 모르고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 진료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이에요.
게다가 기적적으로 다음날 어머님의 이제 슈아오이 박사님 어머님의 기억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기억을 잃었던 그 날은 어머님 기억 속에 없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자신이 본인이 기억을 잃었던 것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다행히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근데 언제 재발할지 모르고 이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불안함을 슈아이 박사님이 갖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박사님은 그날 신에게 어머님을 낫게 해주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별일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임신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에 다행히 이제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바쁜 일이 연달아 몰려오면서 그날 어머님에게 느꼈던 애틋함은 어느새 잊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대부분의 자녀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랬던 경우가 있어서 이 챕터를 읽는 내내 막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아, 나 이것만 해주면 나 진짜 우리 부모님께 잘할게요. 나 이것만 넘겨주시면 정말 효도할게요. 뭐. 근데 삶에서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성취감과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신경 쓰고 또 내가 빨리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이미 사실 알고 있잖아요. 박사님이 책에 적어 놓은 내용처럼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모는 어느새 노인으로 향하는 문턱에 있고 나 역시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 서로 언제 이별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107쪽 내용인데요. 저 역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문득문득 막 잊고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사실 최근에도 네. 게다가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 물론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제 제 위아래로 이제 결혼을 하는 시기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조문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두 달 전에도 사실 갔다 왔었는데 그때를 겪고 이 책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이별 효과에 대한 이 챕터가 제 마음에 굉장히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런 챕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슈아오이 박사님은 이 이별효과 챕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9쪽 내용이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화려한 성공도 뼈아픈 상처도 아니다. 그저 가까이 기대어 다정히 돌봐주고 따스하게 지켜주는 것뿐이다. 비록 그것이 한순간의 느낌에 불과하다 해도 말이다. 그저 가까이 기대어 다정히 돌봐주고 따스하게 지켜주는 것뿐 이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고요. 저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낯간지럽고 좀 오글거릴 수 있는 내용이라 잘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냐면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내가 오늘을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포옹하는 거, 포옹하는 행동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좀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왠지 몰라도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무뚝뚝한 편이라서 살갑은 그런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서툴지만 좀 자주 표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순간이 지금 보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 모습에 신경질 내거나 무뚝뚝하거나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간 순간이라면 굉장히 큰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안 좋은 모습, 그냥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투었던 모습이라면 굉장히 큰 상처나 아픔이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네, 이러면서 왜 하필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 막, 네, 이렇게 울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그 모습보다는 최대한 지금 그 순간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있어서, 뭐 소중한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되고 싶고 그렇게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께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나요? 혹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살갑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쉬하오이 박사님의 지금 나를 위로하는 중입니다. 이 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이별 효과라는 것은 상실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제서야 상대의 소중함을 깨닫고 위기가 사라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한다 라는 심리 효과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어떠한 상황이건 우리가 보내는 하루가 어쩌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뭐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다 맞춰줘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내 자신이 무너지면서까지 타인에게 맞춰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 리스펙하면서 있을 때 잘하는 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너나드리님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더 멋진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모두 잘 살자요.